기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의 선호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경쟁력을 어떤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고객 대층이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강의랑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트라이얼 패키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써보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 의견이니까 그냥 주관적이라고만 다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비던드입니다. 이게 먼저도 우리도 그 예전에 제품이 있었잖아요. 남성용 그 두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비던즈였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 처음 알았어요, 본사.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고. 네. 저는 회사 다닐 때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사다 줬는데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막 되게 역했고, 그래서 거의 쓰다가 그냥 안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디비던즈였다니 굉장히 놀랐고, 왜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15년 전에 나온 제품이죠. 그때는 쉐이빙이랑 애프터 쉐이빙 이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배당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수동소득, 이 배당금이잖아요, 그죠?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트렌디하게 나왔어요. 뭐 제품 구성을 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남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제품 구성만 보면은 진짜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요. 영업팀이 좀 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고려를 했고, 이 남자들이 옛날처럼 그냥 바르기만 하지만 않고 그런 그루밍족들이 좀 있잖아요. 소수가 뭐 대부분은 아직까지 뭐 성향이 비슷하지만 그분들의 취향을 많이 고려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노력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먼저 이 남성 시장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6월 5일날 아시아경제 나왔는데, 지금 남자 화장품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 보면 10대에서 20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민감한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서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거는 요즘 이 비비 제품 같은 게 많이 늘었대요. 남자들이 쓰는 게, 그죠? 그래서 회사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죠? 뭐 이런 거 계속 어쨌든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다, 우리 IT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 남성 화장품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이게 팩트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이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돼요. 특히 이런 세대들, 고등학교 때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던 친구들이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얼굴 하얘지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꽃을 든 남자 컬러 로션이 그때 되게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토너 크림이랑 비슷했어요, 식감이. 근데 발라보고서 한 번 바르고 안 발랐어요. 이게 뭐냐고, 괴물같이 돼가지고 허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를 찾더라고요. 이런 거 없냐고 막 물어본 친구도 있고. 어쨌든 남자 화장품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 선택 기준이 요래요. 저는 물론 남중 남부 공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제 주변이 다 이래요. 보시면은 화장품 선택할 때 남자들이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광고를 보고서 많이 선택을 해요. 여성분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걸 우선 첫 번째로 봐요. 그리고 안 땡겨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에 대부분 관심이 없고 빨리 씻는 걸 좋아하고, 이게 다 군대에서 많이 이게 온 거예요, 남자들이. 빨리 씻어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그래서 올인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향을 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무향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안 비싼 거. 어차피 화장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씻어 버리면 소모품이라고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 요게 되게 커요. 내가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아들들 다 사다 주시죠. 남편도 사다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사는 경우는 대부분 군대 처음에 가서 계급 좀 됐을 때 PX에서 처음으로 사는 거고, 회사 들어가서 좀 자취할 때, 그럴 때가 저도 처음으로 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선물 받거나
그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쓰는 브랜드가. 영상 하나 맛있으시군요. 어떻게 뜨거요? 아직도 미끌거림 없는 남자의 워시를 모르는 분들께 불만수처럼 퀴즈, 채취, 미끌거림까지 싹 오롯 스키머신. 영상 많이 보셨죠? 이게 작년도 우로스 광고예요. 하나 더 볼게요. 뭡니까? 한 번만 써봅시다. 이것이 미끌거림 없는 남자의 워시. 불만수처럼 퀴즈, 채취, 미끌거림까지 싹 써보자. 오롯 스키머신. 저는 그 광고 하나로 남자 화장품 설명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 짧은 15초짜리 광고인데 요거 하나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광고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요게 어떤 영향을 준다면은 이거예요. 지금 우로스 요 하나로 지금 1위에요. 남자 화장품 분야 1위 제품이에요, 우로스가. 그러니까 별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을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걸 왜 쓰나 싶어요. 근데 남자들은 성분을 안 봐요. 중요한 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봐요. 아까 나왔죠. 남자를 아니까 남자 공학적인 제품. 보시면은 이게 일본 그 오츠카 제약 거더라고요. 전문 화장품 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오츠카 제약. 근데 여기서 얘네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 이유가 화장품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이 그 제약 쪽이니까 본업의 점점 그 둔화가 되는데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 화장품 브랜드 우로스가 오히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대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분 이런 거에 민감한 쪽이잖아요. 사장님도 제약회사 계셨으니까. 근데 오히려 역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대해서만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얘네가 1위를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3월에 나온 남자 화장품 순위거든요. 우로스 1위예요. 이거 바르는 거. 이거 클렌저는 빠진 부분인데 여기도 로션이 1위고 스킨이 5위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격도 싸고 다 브랜드예요. 다 광고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디비던즈 그 본사 교육을 받았을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런 부분. 첫 번째로 디비던즈라는 이름이 노 브랜드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야, 이 뉴스킨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대충 요 가격대는 맞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광고하는 요 애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냐, 이걸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죠? 물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나마 좀 버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백화점 화장품을 썼었어요. 랩 시리즈라고. 비오테 목무도 썼었고, 랩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좀 비쌌어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 근데 보통 쓰면 한 2-3달 정도 쓰니까 그걸 썼었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디비던즈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쉐이빙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해가지고 나왔는데 되게 좋아요. 디자인도 잘 빠졌고 써보니까 굉장히 느낌도 좋고. 먼저 클렌저, 제가 그 트라이얼 키트를 써본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쉐이빙 제품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쉽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아쿠아, 애프터 쉐이브 아쿠아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남자들한테 딱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써보진 않았지만 그 성향에.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본사 자료인데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뭐 여기 뭐가 들어가 있고 성분 들어가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남자들 1도 안 중요하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죠? 제가 써본 솔직한 후기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풍부한 거품. 이게 뭐냐면은 강알칼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동안 나왔던 방향이랑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런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제품은 약산성이다 이런 거는 통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뭐냐? 대중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혁신 기업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면도할 때 그동안 별거 안 쓰고 바디바로 했었거든요. 수염이 이렇게 남자치고는 많지 않은 편이라 했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 거품이 많이 나니까 조금 있어 얼굴 하고 남는 거품 모아서 수염에 올려놨다가 그러다가 불면은 면도하고. 근데 되게 좋아요. 뭐 트러블도 안 생기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성분을 그때 가서 성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우로스처럼 물만 뿌려도 그냥 알아서 씻겨 내려가요. 안 문질러도 돼요. 남자들 절대 안 문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안 후에 당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 알칼리인데 당김이 없어요. 이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통 몰라요 남자들. 그래요? 그러니까 향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머스크 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제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루미스파보다 요즘은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 가격적인 걸로 비교해보면은 우로스가 지금 1위 제품이거든요. 클렌저도 1위예요. 아까 봤잖아요. 빵빵한 모델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막 몸 좋고 하잖아요. 정윤호랑 그다음에 그렇지 우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근데 보면은 우로스가 500ml예요. 500ml. 500ml인데 14,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2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100ml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제 해결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 그때 이경희 시니어가 이런 말 했어요. 잘생긴 남자 향기.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잘생긴 남자 향기. 그거 계속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후기인데 저 요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8종이 전부 나오면은 제가 꼭 써야 되겠다 느낀 제품이 그 아쿠아 그거랑 액티브 아쿠아를 요거 슈퍼플루이드예요. 이거 뭐가 좋았냐면은 우선 올인원이라 간편해요. 여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확실히 뭔가 이 주름이랑 이런 것들이 펴지는 느낌이에요. 이걸 발랐는데. 그러니까 바를 때 그냥 손에 짜가지고 대충 처덕처덕해서 남자들 바르거든요. 꼼꼼히 안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도 바르고 왔는데 안 미끌거려요. 되게 촉촉한데 그 무슨 느낌이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촉촉한데 안 미끌어요. 그런 거. 그죠? 근데 좀 약간 저는 건성이라서 토너 없이 이것만 바르니까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트를 먼저 뿌리고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능성이랑 확실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화사해지는 느낌? 그다음 마찬가지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스크향. 그럼 이것도 봤을 때 지금 이 로션 중에는 요즘 이 비오템 업무 이게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싸요 가격이. 근데 용량이 4배 차이가 나죠. 이런 거. 물론 저희 거는 조금만 써도 되긴 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잘 설명할 부분인데 대부분 일반 고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한테 직접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넘어서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네, 배운 사람이라서. 네, 그 다음에 슈퍼플레이트. 저도 이제 그 3개를 산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3번째예요. 그러니까 밤에 바르는 그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젤이랑 밤 제품이랑 2개가 나왔는데 저는 이 젤이 더 좋더라고요. 발라보면. 우선 좋은 게 피부에 착 스며들고 이거는 진짜 토너 없이 발라도 촉촉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녁 거예요, 저녁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온 비오템 업무. 그러니까 비오템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올인원이에요. 그냥 로션인데 그냥 낮이랑 밤이랑 상관없이 바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용량적인 그리고 그 가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째 후기입니다. 이거 슈퍼플루이드 크림. 이건 아까 나온 거랑 똑같은데 약간 젤 제형이었으면 이거는 약간 밤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크림 제형인데 요거는 좀 뻑뻑했어요. 건성용으로 나오긴 한 건데 그러니까 톤 없이 바르면 아까 젤은 굉장히 촉촉했는데 이거는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톤 없이 바르면 약간 안 스며드는 그리고 피부에 좀 남는, 그러니까 밀리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제품을 추천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제품이 좋은 게 저는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제품이 다 이런 기본적으로 머스크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향기. 잘생긴 남자 냄새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건 아까 전에 비슷한 그 류니까 넘어갈게요.
비오테노무 이게 참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지금은 광고 모델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이거 쓸 때 모델 다니엘 헨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봤을 때 다니엘 헨이 뭔가 쓰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된 거 같잖아. 남자들 원래 좀 약간 잡벅이 있는 거 아시죠? 왕자병이 다 있어요. 맞아. 요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나온 그 페이셜 클렌저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그 1박 2일로 EBP 워크숍 갔다 왔는데 그때는 요걸로 한번 다 씻어봤어요. 이걸로 아예 머리까지. 근데 저는 이걸 그냥 하나를 쭉 짜가지고 머리에 그때 제품 막 있잖아요. 이거를 머리 거품을 내서 그 거품으로 얼굴이랑 몸이랑 다 닦아봤어요. 그리고 물 한 번 뿌리니까 싹 씻겨요. 이런 거. 그래서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땡기고 향도 좋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우로스 스키너스. 이 얘네들은 이거 하나 갖고 뭐 다 쓰더라고요. 얼굴도 닦고 몸도 닦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용도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얘네들은 그냥 세제예요. 남성용 세제. 500ml. 가격적으로 그죠? 좀 약간 비싸긴 한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후기 6번째인데요. 톤업 크림 드디어 나왔어요. 그동안 보면은 막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네는 비비 크림 없냐 물어봐가지고 없다. 선크림 발라라. 막 그렇게 했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조금만 써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잘 몰랐을 때 두껍게 그냥 왕창 짜가지고 딱 발라봤는데 얼굴이 무슨 도자기처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찍어서 닦아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톤 보정 효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그러니까 완전 하얘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약간 내 기본 톤보다 한 톤 정도만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고 원래 좀 하얀 사람은 오히려 까매져요. 톤이 다운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밝기라 좀 아쉬운데 다른 타사 제품을 찾아보니까 피부 톤마다 있더라고요. 밝은 톤용 그리고 어두운 톤용. 그래서 이건 물론 나중에 회사 입장에서도 개선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거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당장은 아쉽고, 그다음에 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남자 쪽에 라네즈 홈무가 지금 제일 1위래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를 해봤더니 물론 우리가 더 좋아요. 자외선 차단 효과 같은 거. PA가 우리는 플러스가 4개인데 얘는 3개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우리랑 뭐 거의 별 차이 없어요. 물론 2배 정도 나는구나. 30이랑 50이니까. 물론 가격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나온 화장품 선택 기준인데요. 그럼 지금 나온 디비던즈를 제가 써보고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디비던즈가 해당 안 되는 게 요거예요. 2개. 우선 브랜드는 무명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신인이지만 아직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모르는 무명의 그 가수 같은 그런 거고,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어요, 가격만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나머지는 되게 합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쓰게 만들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안 바꿔요. 귀찮아서. 좋다. 그래서 보험도 한번 남자들 들어놓으면 해약 안 하는 거 알죠? 지가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기억나다. 계속 하고 돈을 내고 있어요. 자동이체로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제품을 쓰게 할 때. 직접 남자들한테 나가서 백날 설명해봐야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격이나 설명할 거. 물론 저를 봐서 제 친구들 나를 통해서 좀 써줘 이렇게 하면은 저의 그걸로 그동안 쌓아온 물론 인맥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나가서 콜드를 한다거나 다른 분들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거를 홍보할 때는 이건 불가능하겠다 저는. 물론 가능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세일즈 스킬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여자를 컨택을 해야겠다. 왜? 잘생긴 남자 향기.
여자들이 선물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남편분들한테 내가 이거 한번 써보라고 주면 쓸 거예요. 근데 쓰고 좋으면 계속 쓸 거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를 컨택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섰고요. 여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따져보잖아요. 향도 보고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었나. 이게 여자들은 돼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분 같은 거 들으면 바로 알아요. 뭐가 들어갔다. 그럼 뭐 이거 하면 남편이 젊어진다. 남자친구가 더 예뻐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요게 저는 이 뉴스킨 코리아의 캐시카우가 될 거라고 봐요. 캐시카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요거예요. 진짜 돈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껌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요. 자일리트.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크지 않아. 근데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기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장 내가 큰 돈을 버는 거, 왕창 버는 돈보다 이런 캐시플로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찾아보면은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스노우폭스 있잖아요. 이 앞에 그거 CEO거든요. 그분도 나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힘이 세다. 그 캐시플로우의 힘이거든요. 저는 요 디비던즈가 정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계속 써요. 한번 하면. 근데 써보면 한번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쓰면은 진짜 계속 쓸 것 같아요. 평생 쓸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요. 써보면. 거의 그래서 구독 경제 모델 수준이에요. 저는 요 지금 쓰는 게 질레트 마하 3 면도날을 쓰는데 벌써 10년째 쓰고 있어요. 이걸 왜 쓰게 됐냐면은 처음에 그 두산중공업 신입사 연수 갔을 때 그때 무슨 키트 같은 걸 줬거든요. 연수원 합숙을 하니까 그때 들어있던 면도 그거였어요. 그 몸체가 아직도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쓰는 거예요. 말만 주문해서. 그걸 구독 경제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데서 약간 건설회사 비슷한 데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돼요. 그 중동이나 이런 데 오일이 비쌀 때는 걔 발주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인프라 같은 거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막 뽑고 그때는 매출이 막 40조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공사가 그런 게 발주가 딱 끊으면은 회사가 돈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일 돈 되는 바보처럼 부산의 그 맥주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걸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 지금 두산그룹이 계속 망해가요. 지금 거의 망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R라이트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제일 매출하기는 좋은데 이런 이 캐시카우 아이템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야지 돈이 내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확보가 돼야지 이걸 바탕으로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 달에 얼마를 벌지가 예측이 돼야지 지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서 투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캐시카우라고 봐요. 캐시플로우 확보하는 거.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이 저는 요렇게 봤다고 여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제로 투 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 처음으로 창업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회사 그 벤처를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에 굉장히 이거를 읽어보시면 좀 어렵긴 한데 좋아요. 여기 보면은 왜 제로 투 원이냐면은 0에서 1을 만드는 회사 기업이 있고 1에서 10을 만드는 기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드는 회사는 뭐냐? 애플 같은 회사, 페이스북.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게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제품들 있죠. 근데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내가 뭔가 혁신력이 떨어져. 그럼 새 시장 개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사업성 있는 쪽으로 해라. 왜? 뭐냐?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경쟁자가 내놓은 사람들이 아는 제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래요. 양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그게 1에서 10로 만드는 회사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 점유율 잡아먹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추세로 왔어요. 회사도 신제품이 매년 나오잖아요. 저희는 보면은 뭐 2015년에 세계 최초의 맞춤형 화장품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거 많이 쓰나요? 너무 앞서갔죠. 이거 나오고서 2016년 제가 1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관련된 그걸 봤거든요. 굉장히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이 많이 나왔어요. 다른 회사들 뭐 시쉐이도도 나오고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무도 안 해. 뭐냐?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회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2017년부터 이때 벨로시티 발표 나오고 이때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어. 기존 시장 잡아먹는 게임이잖아, 루미스파. 덕분에 1위 했잖아요, 우리가. 네. 열심히 우리의 그 선배격인 클라리소닉 그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시장 우리가 다 먹었어요, 덕분에. 감사하게. 그리고 원래 180돈 이미 있던 제품이니까 제약 마스크팩 시장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만 더 잘해서 기존 고객만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년 홍삼도 이만영 교수님이 얘기했죠. 굉장히 잘 된 거라고. 홍삼 시장이 1조가 넘어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 뭐냐 양적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러면서 혁신적인 제품이 계속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것도 가져가겠다고 회사는 저는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용품 최초 아니거든요. 있는 거 그리고 뉴컬러도 색조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디비던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동안 형성되어 있는 남성 화장품 시장이 있고 그게 계속 성장하는 게 이미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이 시장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점유율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거를 당장 뭐 시장을 보고서 얘네가 돈이 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게 아니라 회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앞서가고 있어요. 회사는 우리보다 항상 몇 년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품들이 다 대기업 제품들이에요. 광고 다 하고. 그러니까 헤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라네즈 모르는 사람 있어요? 헤라 하면 전지현 떠오르죠. 지금 최근에는 제니가 모델하더라고요. 블랙핑크. 그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걔네들이랑 우리가 점유율 싸움을 들어갔어요. 그러려면 뭔가 우리도 쪽수가 많아져야 돼요. 유통망. 그러려면은 뭐냐? 나 혼자 백날 공부해갖고 소셜에다가 알리고 이거 한계가 있어요. 나 혼자 해봐야. 왜?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쪽수를 늘려야 돼요. 지금 빨리. 그러니까 유통에 참여할 사람은 빨리 해가지고 그 적극, 그러니까 공격적인 이 사업 전달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로 같이 우리가 유통 자산을 만들어 보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이걸 열심히 알리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떠들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는 거. 그 유선인 사장님이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직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떤 사람들은 외양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 소들이 편하게. 그래서 음악을 틀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소를 늘리는 거예요. 소를 많이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새끼소 많이 확보를 해라. 그거거든. 조직을 키우는 그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해야 돼요. 나가서 사업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